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 나라가 온통 섹스, 성 스캔들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네이버나 뭐 이런데 절반쯤이 전부 그런 기사들이요. 네. 처음에 이제 무슨 성리가 하는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네. 그 메르디앙 호텔, 르 메르디앙 거기 네. 지하에 있는 거기 클럽에 뭐 단순 폭행이 네. 나중에는 뭐 마약, 그 다음에 무슨 뭐 성매매, 네. 성폭행, 그 다음에 무슨 이 동영상 유포 네. 이렇게 번지더니만 이제는 또 그걸 경찰하고 유착 의혹이 번지고 네. 또 성매매와 성뭐 이런 폭행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동영상에 관련해서 또 유명 가수 정준영이라는 친구가 또 뭐 그런 게 번지고 네. 그래가지고 점점 방향이 막 커지더니만 이젠 급기야 또 2013년에 있었던 그 무슨 김학의 네. 당시 법무차관의 뭐 동영상 이야기를 경찰로 불이 번지고 네. 정준영이 조사 뭐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네. 경찰총장이란 말이 저것끼리 주고받았던 카톡에 나왔다니까. 네. 검찰총장이냐 뭐 경찰청장이냐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민가병입니까? 네, 경찰청장이 그 무슨 김학의 네. 문제를 언급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또 장자연이 사건 관련해가 뭐 윤지호라고 네, 네. 옛날에 장자연 씨의 동료였다는 사람이 네. 무슨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매일 무슨 방을 옮겨 다니면서 산다면서 또 TV에 나와서 폭로를 해요. 네. 그래서 온통 이렇게 온 나라가 성판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이 정도로 뉴스를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일인가. 그런 과정에서 신재민이 하면 누구고 김태우 수사관 하면 누구고 손 뭐 회원이는 뭐 하던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새로운 사건들이 그런 일들을 확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저 정주영 사건 같은 것도 정준영 사건 같은 것도 상당히 카톡을 통해서 예. 뭐 성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하다못해 그 문장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뭐 하다못해 뭐 상갓집에서 뭐 관계를 했다 이런 것도 뜨고 또 버닝썬 같은 경우는 또 마피아 미국 마피아 못지않게 뭐 섹스 뭐 마약 탈세 또 경찰 검찰까지 관련된 거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건이 의도적으로 좀 부풀려진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 국민이 좀 관음증을 좀 자극하면서 또 검찰, 경찰, 수사권 저 쟁탈까지 이렇게 연루돼서 그런데 특히 저는 이 김학의 차관 사건은 그건 MB 때 일이거든요. 예. 네. 또 장자연 그 사건은 10년 전 10년 전 일이에요. 그 하나는 10년 전에 박근혜 MB 때 일이고 김학의 거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일인데 그 증인들도 갑자기 그 장자연 뭐 친구라고 하면서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뭐 그렇죠. 참 유서를 어렵더라고요. 봤다. 예. 유서를 봤다. 그리고 내 신변을 보여줘라. 난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또 하루 종일 24시간 촬영을 하면서 예.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 매일 방을 옮겨 다닌다 그러고 또 저 김학의 차관 사건도 그렇죠. 거기도 또 피해자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하죠. 예. 그 별장 성접대 사건에 예, 그게 내가 거기 텔레비 갔었다. 출연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험한 속에서 뭐 피해를 당했다 뭐 하는데 예. 그 분이 나는 뭐 피해자를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그분이 어떻게 길에 가다가 납치당해서 그 별장에 간 건가요? 아니죠. 별장에 성접대라는 부분이 암시되는 부분으로 간 거는 분명한 거죠. 그거는 뭐 그 약간 직업상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는 집안에서 그 조용히 그 공부하시는 교수를 납치해 간 것처럼 해서 피해자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여기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과거에 잘못된 거를 10년 전, 20년 거라도 지금 털어서 밝혀내는 건 좋지만 너무 좀 의도적인 이런 연출의 냄새도 좀 난다. 이런 생각 들고 잠자연은 또 언론사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예. 요즘 뭐 거기 이런저런 또 장자연뿐만 아니라 같이 또 시끄러워진 게 그 저기 방정호입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예, 부인이 그 투신한 거 뭐 예. 그거에서 또 지금 공중파에서 또 보도가 되고 하는 거니까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연출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의심도 조금 사긴 마련이죠. 예, 방정호는 TV 조선 사장이고 네. 코리아나 호텔 방영훈입니까?
그럴 겁니다. 방상훈 씨 동생이죠. 예, 방용훈 씨죠. 그건 조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또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동영상을 봤는데 식별이 가능한데 김학의와 무슨 동일인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그 동안에 그 별장에서 성접대 아주 난삽하게 성접대 뭐 빨가벗는 그런 게 옛날에 돌아다녔잖아요. 예, 예. 돌아다녔는데 뭐 김학의 차관이 맞다는 게 그 본 사람들이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이제 끝냈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법무장관이 황교안이다. 예. 그래서 이게 황교안을 잡나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있어요. 또 의심을 살만하죠. 또 거기에다가 또 경찰청장이 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걸 얘기할 때는 지금 버닝썬 정준영 이 카톡 사건 이게 경찰이 다 관련된 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네. 아주 뭐 경찰이 업소와 유착된 그렇죠. 의혹이 뭐 경찰이- 또 옛날에 또 조사를 승리가 옛날에 문제가 정준영이가 옛날에 문제가 됐을 때도 그렇죠. 경찰이 무마해줬다. 그렇죠. 하다못해 뭐 음주운전도 보도 안 나오게 뭐 다 막고 뭐 적극적으로 그 경찰이 한 게 나왔으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경찰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그거를 되치기 하느라고 또 이거를 김학의 차관 이건 검찰하고 관련된 거니까 뭐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소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한쪽은 한국 최고의 보수 언론을 겨냥하고 네. 다른 한쪽은 지금 한국 최고의 또 지금 정당 보수 정당의 대표를 겨냥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슈 자체가 또 경찰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서 경찰이 뭐 욕을 먹어야 되는데 버닝썬 문제가 이제 번져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시끄러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권 말을 잘 듣는 경찰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이런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느닷없이 국회에서 동영상 인물과 김학의가 육안으로도 동일 인물이다라고 또 말을 해버리고요. 예. 그러던 사이에서 저그들끼리 아이돌끼리 주고받던 내용의 경찰총장이란 말이 또 등장했다고 예, 하고. 경찰청장이라고 하죠.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경찰청장이 뭐 너무 뚜렷이 드러나니까 예, 검찰총장이라고 그 이름이 애매하게 해서 그래서 경찰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정준영과 승리 예. 이 의혹 스캔들에 유착 대상으로 덜미가 잡혀 있고 그렇죠. 또 경찰은 느닷없이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저런 경찰 수준의 수사권을 시켜주면 되겠느냐, 예. 독립시켜 떼주면 그렇죠. 되겠느냐 그렇죠. 의혹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또 검찰이 옛날에 경찰이 맞다고 올린 네. 김학의 사건을 검찰이 덮었다면서 또 검찰을 설물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정권이 지금 이렇게 뭔가 거리를 가지고 눌러야 될 네. 황교안 부분이 또 겨냥이 되고 그러면서 또 조선일보에 또 이런 뭐 과거의 정언자들이 등장하면서 네. 조선일보와 김학의, 황교안에 또 불똥이 튀고 지금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성을 풀어서 네. 한마디로 정적들을 다 길을 들이고 겁을 주기 위한 네. 모종의 거대한 그레이트 플랜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어요. 또 자신들의 비리는 덮어버리고 그렇죠. 이슈를 딱 예, 옮겨버리니까요. 권력 그 심층부에서 지금 광경을 보면은 어디 저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밑에 경치 보는 그런 기분 안 느낄까요? 예, 아주 평화롭고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은데요. 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면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김태우 사건이라든지 손혜원 사건이라든지 문다혜 사건이라든지 지금 권력이 3년차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관심을 완전히 일로 돌리니까 이쪽은 뭐 버닝썬 얘기는 성에 관한 문제부터 아주 여러 가지 연예인이고 하니까 다 갖고 있잖아요. 휘발성이 굉장히 그렇죠. 좋지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의 총대를 맨 언론인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가장 좀 비판적인 논지를 세우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도 신문 한 지가 뭐 한 100년 되고 과거에 밤의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무소불위한 언론사 권력을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도 털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가 좀 만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권이 가장 대척점이 있는 세력을 갖다가 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당이 참말로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제가 정치를 바라볼 때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네. 이 정치라는 거는 잘 네. 풀릴수록 야당 네.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여당이 가진 권력과 네. 그다음에 여당이 가진 권력 기구를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네.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한국 같은 이런 정치 풍토에서 야당을 얼마든지 위축시키고 겁을 줘서 그렇죠. 제대로 활동이 안 되게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무슨 선진 국가처럼 상권 분립이 완벽하고 권력 기구가 네. 정권의 어떤 의도에 우리는 그건 노하는 이런 게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1월 달만 해도 진짜 막 일이 연 걸리듯이 나무에 네. 연이 쭉 의혹들이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황교안이 이제 2월 27일 날 당선돼서 들어갈 때 그런 의혹들을 한 몇 개라도 네. 청문회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죠. 또 문재인 부부가 직접 걸려있는 드루킹 사건도 네. 겨냥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황교안이 대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밤 늦게 먹기 운동하면서 불씨라도 살려갔는데 대표 딱 되고 난 뒤부터 원내 복귀를 하고 민생에 쌓고 이랬는데 말로는 뭐 좀 시끌벅적하게 정부를 안 보나 무슨 경제에서 비판했지만 다 두루뭉실한 거지 네. 예리하게 비판한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조금 뭐 나경원 효과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나경원 효과가 뭐 특별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말을 한 거지. 그거 갖고 지지율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대로 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끄집어내서 뭐 드루킹도 좋고 뭐 김태호 수사관 수사도 좋고 손해도 좋고 그거를 끌어내서 이슈로 만드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하는데 삼성조선이 새카맣게 몰라서 사장이 40분간을 우에서 깨졌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도 너무 돌아가는 거를 좀 집어내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만 그냥 앞세우지 뭐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게 아직 잘 싸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는 이거 반사이익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지금 못하니까. 예? 예.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을 때 나경원 의원도 뭐 거친 말에 대해서 저도 뭐 좋은 인상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행동하는 거 봐요. 예, 그거 뭐 정말 저기 그 국회의장 누구죠? 문희상 국회의장 그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빨리 중단시키라고. 그 대통령도 잘 안 올라간 자리입니다. 밑에서 하죠, 그죠? 위를 존중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하면 식탁에 할아버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할아버지 빚게하고 자기가 앉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본 지지율이 조금 반짝한 거지. 진짜 자유한국당이 저는 제대로 싸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 좀 불길한 징조는 김성태 딸에 이어 조카도 KT 다녔다고 한겨레가 폭로했거든요. 네. 자, 이 말은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옛날에 자기가 한때 네. 근무하던 모회사인 KT에 네. 특채 임용됐냐, 특혜. 네. 네. 그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느닷없이 조카도 KT 자회사인 KT TDS에 네. 근무했다고 또 들고 나왔어요. 네. 자, 그냥 조카가 다녔다라는 거지만은 이 말은 조카가 취업할 때 또 김성태가 KT하고의 과거, 네. 김성태 이 양반이 과거에 그 저기 KT에 네. 이거 저 우편 네. 뭡니까 저 공중전화 예, 예. 관련 노조에 네. 거기에서 위원장 해서 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걸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채용 비리니 뭐니 시끄러운 세상에서 무슨 그 한국당의 과거의 원내대표가 직전 원내대표가 딸도 부정 채용을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카까지도 부정 채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한국당의 지금 의원들 전체에게 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국회가 열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하자고 앞장선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뭐 국정조사하자 한 사람 우리가 손 볼라 하면 너네들을 손 보는 거는 그야말로 이 껌 씹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KT 인사 담당 임원을 구속시켰잖아요. 예. 구속시켰으니까 그 여당하고 뭐 정의당이나 이런 당에서 또 일제히 얘기하잖아요. 예. 김성태 의원은 진실을 밝혀라. 예. 그 몰아가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뭐 정권에서
그런 뜻이 있었다면은 김성태 의원이 개띠거든요. 복날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놓은 거 아닐까요? 매달아 놨으니까 다른 사람도 조심해. 이 개꼴 안 되려면은. 예? 이런 위험용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MB 때 2009년 11월부터 잠깐 근무했다가 예. 2년 있다가 뭐 아주 그냥 잡무만 시킨다. 예. 낙하산이라고. 그래갖고 2년 동안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만둔 게 201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8년 전에 이런 그만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네. 다시 갖고 가고 있다는 거는 이 정권이 지금 반격을 정치 공작으로 지금 정했다. 예. 좀 그렇게 지금 그런 오해 살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뭐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의원은 그 뭐 정규직도 아니고 뭐 들어와서 좀 바뀌었습니다 합니다만 예. 지금 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뭐 어디 그 뭐 무슨 국밥집 사장. 국밥집 사장 물론 뭐 국밥집 사장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고 저도 존경하는 국밥집 사장님도 있습니다만 예. 국밥집 사장을 또 면접 서류 전형에서 뭐 9등했다면서요. 예. 거의 꼴찌를 끌어내서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아 문제죠. 네,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더 급하지. 물론 나는 김성태 의원도 범법 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예. 국회의원이라고도 뭐 봐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취직 부탁이 그동안은 많긴 했죠. 관례적으로도 많았죠. 많이 예, 했고 그런 거의 뭐 그 죄의식 없이 또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서 여기에 뭐 경고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열어나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전 부처 청와대에서 다 낙점 찍고 안 찍을까 명단까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타기 하려는 좀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사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정권이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 지도부에 총선까지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 네. 너네들은 우리가 이 얼마든지 정치적 이슈로 네.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지금 경고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당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지율이 이제 네. 민주당과 비슷해지고 예. 한 얼마만이냐 하도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거기에다가 이제 문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무 무리수 들이지 않고 네. 중도로 뭐 확장 좀 하고 민생 중요시해서 네. 가끔 가다가 목소리만 좀 큰 소리 좀 네. 내고 네. 실질적으로는 뭐 정권 찌려서 자극하지 않고 네. 요렇게 이지하게 이지 고잉만 하면 예. 내년에 이 총선은 네. 우리가 이길 거고 그러면 대선은 따놨다. 이솝 그 이야기에 나오는 계란장수 아줌마처럼 지금 한국당이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경원의 연설의 결론에 보면 북한에 가서 무슨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뭡니까? 이 원내 네. 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재인 해서 7명이 무슨 7인 협의회를 만들자. 그리고 뭐 경제와 관련해서 당을 초월한 무슨 원탁 테이블을 만들자. 그런 거를 보고 지금 경제에서 아무리 당을 초월해서 원탁 테이블을 만든다고 문재인이 내가 참말로 소주성이라는 데 쏘가갖고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앞으로 이런 걸 벗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성한다 하겠습니까? 네, 네. 청와대에서 7인 회의해서 황교안, 나경원이가 문재인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는다고 문재인이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안보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무슨 군사 합의를 다 중단하고 이제는 북한에 퍼주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네. 이래 말해야 될 건데 우리가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이한테 비핵화 여부를 물어보겠다. 김정은이한테 나경원이가 직접 가가 내가 자칭 셀프 특사학기 하고 가가지고 위원장 비핵화 할 거예요 하면 김정은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또 미세먼지 또 대책부에서 또 중국에도 특사 파견한다잖아요. 웬 특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요새 해외 외유를 못 가게 하니까 자꾸 특사를 해서 그 특사 가면 예. 당의 비용으로 가나 국회 비용 하나 어쨌든 지 돈으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온
게이트성 스캔들들 이거를 더 좀 심층 언론 말하는 심층 취재를 해서 새로운 걸 터뜨려야죠. 그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 차라리 스카우트 하면 어떻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당에 그 사람은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같이 뭐가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팩트를 좀 꺼집어 내야죠. 그 말만 해갖고 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해서 좀 반응이 괜찮았지 그런지 몰라도 황교안 대표는 또 그랬더라고요. 정부는 북한의 보증인이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다. 근데 그런 표현은 그건 그냥 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새로운 거를 사실을 발굴하고 터뜨리고 이런 단계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이 대표 유세를 하고 다닐 때 신적폐 저지 위원회 특위를 만들어서 본인이 위원장을 맡겠다다가 뭐 당에서 이름이 좀 그러니 하고는 뭉개더만은 결국은 자기가 안 맡고 김태흠 의원을 시켜서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좌파 독재 저지라고 애매하게 붙이니까 사람은 전부 장명이 이 네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원회의 역할의 범주인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막연하죠. 좀. 차라리 그냥 김태우 무슨 신재민 손혜원 그렇죠. 문다혜 무슨 규명 특위라고 그렇죠. 하든지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범위가 넓은 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좌파 독재가 잘못하는 건 지금 저지를 해야죠. 근데 저지를 이렇게 너무 넓게 하니까 저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면은 뭐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총균세 쓴 사람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잘못이고 또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잘못이고 또 해결 의지가 있어도 실천 의지가 없는 게 잘못이다. 그런 세 가지 지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정권이 잘 못하는 거, 사회는 언제 실패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금방 제럴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 그거를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좀 구체적으로 팩트를 쌓아야 된다고 봐요. 예,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해내놓으라, 무슨 법을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고 좀 막연하게 뭐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싸우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심각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딸이 그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태국으로 가서 지금 경호원을 데리고 갔다면 야당이 그걸 갖다가 말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또 귀국해서 병원을 갔고 이러면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정권의 앞잡이들이 무슨 뭐 국민건강보험등 이사장 사실 그런 게 국회에 가봤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공개 못한다고 하면 그럼 못하는 게 돼버리는 이 무력감. 그러니까 추상적인 데는 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데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제가 지금 강남에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이 대출됐는데 거기에 대출된 부분에 그 개인이 있더라고요. 법인도 아니고 이상호라는 사람 개인 명의로. 그것도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잖아요. 파산한 사람을 개인한테 신탁 처리를 해가지고 산업은행, 국책은행이 이 파산한 개인에게 1,400억을 보험 담보라는 건저당 담보라는 건 1,000억도 안 되는데 그렇게 줘버리는 부분에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유동화시켜서 이제 ABS를 발행해요. CP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모든 금융기관에 있던 제가 지금 직접 한 10여 명을 접촉했는데 전부 이런 대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권력이 개입했다는 거고. 그때 2012년 대선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이야기는 MB 정권이 그때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 정도의 대출이 나가는 거는 행장이 보고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런 신용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는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신용이 있든지 담보가 있든지. 그다음 미래채권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회사 법인 같으면 미래채권이라는 게 억지로라도 말이 되는데 망해버린 개인한테 무슨 미래 그렇죠. 개인은 있겠습니까? 회생 절차로 망했고 예. 또 담보 가치는 973억이에요. 예. 근데 973억 담보가 있는데 1,400억을 대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황 소장님 집이 담보 가치가 5억인데 저 은행 가서 저 한 10억 해달라면 해주겠습니까? 전 제 집도 아니라고 담보 가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기가 찬 일이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 심지어 지금 사채를 쓰는 국민도 네. 51만 네. 명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출이 2012년 대선 무렵에 이루어지고 또 2017년 이제 문이 거의 당선되는 1월 달에는 또 다르게 그 조건을 변경해가 또 이게 유동화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고 문제는 이런 대출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동업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엿먹이고 네. 이상호는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걸어요. 네. 사금융 사문서 위조로. 네. 그런데 이 사금융 사문서 위조를 사금융만 벌금 때리고 사문서는 뭉개버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문서 위조,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앞에 있던 대출의 네. 사문서 위조를 발생해 이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양정철이 뭐 정재호 네. 그 사람은 또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지금 국회의원이 다 등장해서 정권 네. 실세들이 수습을 하려고 문재인의 또 핵심 뭐 캠프 변호사가 등장. 네.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출마했을 때잖아요. 예. 대선 앞두고 뭔가 조금 뭐 자금이 뭐 좀 필요했거나 그래서 그래서 선거하는데 뭐 돈이 필요했거나 그래서, 뭐 그래서 당시에 예. MB가 안철수를 밀고 네. 그리고 안철수가 결국 딜이 안 되니까 MB 쪽과 친박간에 네. MB의 척건들이 네. 마지막에 문을 지지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김덕용이 네. 부터 무슨 뭐 정운찬이 네, 네. 심지어 김현철이 네. 뭐 윤여준이 그러니까 MB 정권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문이 어떻게 대선 직전에 이런 거액을 받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실제 담보 가치가 1,000억도 안 되는데 네. 나머지 400억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네. 대선 무렵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해도 한국당에서 심재철 의원이 엊그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묻는 의원이 없고 산업은행장을 불러다가 당시 서류 다 갖고 오라 하면 검증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산업은행도 관련이 되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그냥 일반 상업은행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강만수 그 총재가 과거에 부총리 하다가 예, 거기를 산업은행 맞죠. 갔거든요. 그것도 참 이례적인 이야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강만수 그분의 처신이 그 감옥 갈 처신을 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총리까지 하던 사람이 나는 돈이 없다. 그분이 입에 달고 살았을 때 나 돈 없다. 그래가지고 산업은행 가서 좀 돈 좀 벌자 해서 갔는데 그 페이가 세니까. 그 대출 잘못 네,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감옥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재훈 의원이라든지 양정철 예. 이런 사람 실세들이 다 관련된 일이에요. 그 예. 사람들이 이 사태가 네. 지난 네. 2017년에 예. 피해를 받던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네, 네. 재판 결과도 그렇죠. 위조였다. 사문서 위조를 네. 덮었다. 재판에서.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네. 신한은행 무슨 이 여성 사이를 왔다 갔다 네.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사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허리 수술한 데 아니에요. 유명했죠. 그때 유명하잖아요. 주치였고. 예,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도 뭐 가깝습니다만 그 우리들 병원 이상호 그 원장이 또 부인이 또 지금 이혼했는데 유명했죠. 예. 문정권하고 핵심이고 그분이 노정권하고도 핵심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책 운명이다 책을 그분이 뭐 이렇게 감수를 출간하도록 했다. 하고 예, 다 했다는. 감사하고 감수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에 대통령 출마하고 정치에 나서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거 좀 파야 돼요. 네. 예. 그 국회의원들 월급 그 소풍 가라고 월급 준 겁니까? 비서관이 뭐 7명인가요? 기사하고 그러다 2명이 더 있습니다. 인턴 네. 2명 더 쓸 수 그거 있어요. 막한 10명이면은 또 월급 많고 하면은 좀 자체 취재진도 좀 동원해서 이런 것도 좀 파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네. 윤쌤이 이야기하면 다 맞다 할 건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기 듣기 싫어갖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아니 이제 뭐 좀 해보려는 사람을 살살 달래서 잘한다 해야지 뭐라 하느냐 하는데 아니 이런 거 하라고 직업인데 직업을 그러니까 황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질책이 아니고 전문 용어로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달리는 말에 채찍을 채찍을 가해서 더 좀 잘해라. 지금도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시작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하려고는 하죠. 근데 그런 자세를 갖고 안 됐으니 좀 제대로 좀 달려라.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수영을 하더라도 무조건 하면 개헤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자세를 좀 바꿔서 박태영 선수한테 배우고 하면 제대로 된 수영을 아닌 거니까 제대로 좀 공부하고 좀 배워라 그 뜻이죠. 참말 지독실이 안 들어요 모범생들 이러면서 근데 자 이번에 국회에서 네.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장을 불러다가 이 대출에 관한 이상호와 지금 계약서는 우리가 접근이 안 돼요. 등기는 접근이 되는데 신탁 등기는 이상호와 산업은행 간의 계약서를 갖다가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면 이 둘 사이에는 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그거 안 하면요.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당이 그거 안 하면 그야말로 은행원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죠. 아주 깊이 좀 파고 들어가서 일본의 옛날 로키드 스캔들이나 이런 거 봐듯이 그런 큰 작품을 하나 내놔야죠. 예. 예.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 때마다 맨날 모난도를 옹호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